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 매핑으로 출력을 올리면 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슈 매핑에서 출력 향상시키는 차들 상당히 많이 봤고,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많이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슈 매핑해서 출력을 향상시키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차가 잘 나간다예요.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잘 나간다. 달리다가 바를 때도 차가 잘 나간다. 연료가 절감된다. 오르막길에 힘 좋다. 한 단 더 쓴다. 반단 더 쓴다. 또 운전이 편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또 무엇일까요? 자, 평지길이 아닌 오르막길에서 엔진 열받는다예요. 두 번째, 연료가 더 퍼먹는다. 세 번째, 엔진이 박살난다. 또 매연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 중에 서로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연료가 절감된다, 연료가 더 먹는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차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연료가 절감되는 차가 있을 것이고, 연료가 더 퍼먹는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재량이 문제가 됩니다. 노선이 문제가 됩니다. 적재량과 노선이 뭐가 문제냐면, 완벽한 평지길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마력이 높으면 기름이 더 먹습니다. 만약에 마력이 낮으면 오히려 연비가 높습니다. 연료가 절감됩니다. 자, 그런데요, 적재량이 많고 노선이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도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호불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국내 도로는 유럽이나 이런 도로와 틀리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산악 지형을 많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적재량에 따라서 기어 변속도 달라지고, 또 노선도 어떤 노선을 타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습관 자체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운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단점이 없어야 되겠죠. 이슈 매핑으로 해서 출력 향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단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력수를 올립니다. 과거에 스카니아 380마력 그 차량하고 파워텍 440마력하고 실제로 힘쓰는 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 아니면 380마력짜리가 힘을 더 쓴다 하는 게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따라오려고 하죠, 현대에서. 그런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시면 액션트 차량하고 스카니아 차량하고 연비 한번 따져보세요. 똑같은 운전 실력을 했을 때 연비 차이 많이 나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 마력수 부족으로 해서 운전자가 운전이 불편하다, 오르막길에 힘이 없다, 이런 부분, 연료가 낭비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또 차가 잘 안 나간다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가 출력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력수 자체를 올리고 엔진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는 출력 높은 엔진을 선택해서 탑재시켜서 출고를 시킵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은 마력수 높이면 운전이 편하구나, 엔진 열도 안 받구나, 엔진 박살날 이유도 없겠구나, 매연 발생량도 증가하지 않겠구나, 또 연료가 택도 없이 더 먹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들 마력수 높은 엔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메이커가 선택한 것은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이슈 매핑을 했다, 출력을 올렸다 해서 차가 잘 나간다, 연료가 절감된다, 오르막길에 힘 좋다, 운전이 편하다, 연료가 절감된다는 속에는 연료가 더 먹는다는 사람 꼭꼭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죠. 그죠? 똑같은 차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엔진 열 안 받고, 그 다음에 연비가 높게 나오고 매연 발생량을 줄이려면 뭡니까? 운전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출력 높은 엔진을 선택해서 탑재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주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출력이 높은 엔진을 선택해서 운전을 편하게 한다, 오르막길 힘좋게 탄다, 차가 잘 나간다,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력수 높은 엔진, 평지길에서 연료 더 먹는다는 거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편법, 잔머리 백날 굴려보세요.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자, 이슈 매핑을 해서 출력 향상시킨 차들, 엔진 박살난 차 여러 봤습니다.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 실린더 블록 있죠. 커넥팅 노드가 실린더 블록을 뚫고 나오는 차들도 있어요. 엔진 열받아서 그냥 피스톤이 라인하고 딱 잡혀버려가지고 그대로 멈춰버려가지고 엔진이 완전히 박살나는 차들도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중에서 출력 올렸다 해서 차가 잘 나간다, 연료가 절감된다, 오르막길 힘 좋다, 운전이 편하다, 그 장점 속에 숨어 있는 것, 엔진 열받는다, 엔진 박살난다, 매연 발생 증가한다, 이 부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EGR 플러스 SCR 플러스 DPF 이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유로6 차량에 또 SCR 플러스 DPF 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DPF라는 게 붙었죠. 포집 장치가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구에서 어차피 매연 나오는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현장에서 출력 올렸다, 뭐 이슈 매핑뿐만이 아니고 전압안정기를 달았다, 와류기를 달았다 했을 때 매연 발생량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DPF에 다 포집돼 버리니까. 그렇다고 매연 발생량이 줄어들었을까요? 나중에 DPF 청소하러 가실 때 한번 보세요. 그게 답일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SCR 방식을 쓰다 보면 실린더 압축비가 높습니다. 압축비가 높으면 고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DPF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회전수 이빨 떼어가 타보세요. 타보시면 그 열이 DPF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연료를 적게 쓰고 효율 높은 운전을 하자. 그렇게 하면 박살나는 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동차 메이커요? 바보 아닙니다. 또 화물차주분들,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식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왜 이슈 매핑 안 할까요? 이 정도 상식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합니다. 아셨죠?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슈 매핑해서 출력 올린다, 안 그러면 연료 절감기 달아서 출력 올린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